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2016년에 방영된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게 플레임입니다. 네, 네. 엄청 철학적이에요, 길어요. 뭔가. 그 제목이 되게 위로가 돼요. 특이하죠? 아, 그쵸. 이게 헝가리 속담이래요. 헝가리 속담인데 역시. 진짜 문자 그대로인 거지.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거지. 순간의 창피함을 음. 참으면 맞아. 어쨌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그쵸. 좀 낫다는 거죠. 제목 통과는 다르게 아주 알콩달콩 달달한 로맨스입니다. 음. 자,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네, 주인공이 누구냐? 모리야마 미쿠리라고 할게요. 미쿠리. 네, 미쿠리.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했고 석사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2016년 한 5년 전 일인데 우리나라도 뭐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 했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드라마가 시작을 하면은 얘가 얼마나 그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든지 그리고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젊은이의 어떤 구직기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좀 보여져요. 네. 뭔가 힘들지만 나는 열심히 하겠어. 청춘. 그런 느낌이야. 일본 드라마 꼭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청춘물에는.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 약간 그런 쪽인 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데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거야. 파견직으로서도. 왜 그러냐면은 둘 중에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너는 석사에 있으니까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잖아. 모순. 그러니까 라는 이유로 이제 얘가 더 내보내. 힘들잖아.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또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다 보면 아무리 씩씩한 사람도 옆에서 보면 안쓰럽잖아요. 약간.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일자리를 하나 소개를 해주는데 시급이 2,000엔이야. 자, 일본이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른데 2016년 평균이 대충 800엔이에요. 되게 높네. 9,000원 정도, 9,000원 정도 되는 네. 거죠. 근데 2,000원이면 2배잖아요. 한국 돈으로 2만 원이 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가사 대행 도우미. 청소나 요리, 빨래 같은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 한 번 네. 갔을 때 몇 시간 딱 하지만 시급이 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전문업체에 등록한 게 아니라 이제 지인 소개로 가는 거죠. 아버지 소개로. 그래서 한 사람네 집에 이제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건데 누구네 집일까? 남자 주인공네 집입니다. 역시. 자, 남주는 누구냐? 이름은 츠자키 히라마사라고 할게요. 이 두 명만 이름은 아시면 돼요. 30대 중반이고 그 나이 차이는 좀 있어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IT 개발자. 그리고 더 중요한 설정은 뭐냐? 모태솔로. 연애 경험이나 스킨십 경험이 아예 없는 초식남으로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되게 프로 독신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 이런 로맨스나 성적인 관계는 인생에서 그냥 뭔가 중요한 옵션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이런 느낌이야. 쓸데기 없는 일이다. 근데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건 아, 그래? 아닌데 무관심인가? 과묵하고 약간 목석 같은 성격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막 반해서 다가오는 스타일의 외모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 비슷한 거를 경험할 기회조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남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혼남에서 쿠아노처럼 성격이 싸가지가 없거나 삐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자존감이 좀 낮아. 근데 그거를 폭력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소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자. 무슨 연애를.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별로 그냥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 상황이. 자, 그러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씩씩한 여주인공과 이런 소심하고 약간 목석 같은 남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히라마사 집에 며칠에 한 번씩 가서 일을 하게 돼요, 미쿠리가.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잘해. 심지어 보람도 느껴요. 약간 좀 쾌감이 있잖아요. 쾌감이 깨끗해질 있어. 때 집이.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성과가 눈에 보이고 맞아. 약간 노동의 성실함 같은 게 약간 있는. 근데 갑자기 미쿠리네 부모님이 우리 이제 노후 생활하러 시골 갈 거야 이러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얹어 살겠구만. 입주하겠구만, 입주. 그치. 그래서 입주해야지. 2주 뒤에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근데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으니까 미쿠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오지가 정확하게 예상한 대로 입주 도우미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드라마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거냐면 그래도 나름의 개연성이 있어. 미쿠리가 그동안 노동이 존중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라마사한테 가서 처음부터 대놓고 너네 집에 살면 안 돼라는 얘기 못 하니까 나 이제 여기 못 온다 언제부터 다음이나 다음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빠이빠이 하려고 얘기를 해요. 하니까 히라마사가 네가 가사 도움 해줘서 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뭐 너무 잘해주셔서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미쿠리는 이런 평가를 처음 들어보는 거야. 고맙다고 이래서 뭔가를. 그치. 대기업에서 뭔가 파견직으로 일할 때 그런 존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막 상사는 야 텀블러 좀 씻어와 내 거 막 이런 것만 시키고 일을 잘하면 자기 공으로 가져가고 그런 사람들만 겪다가 이걸 처음 느낀 거죠. 막 감동을 하다가 그러면 나를 풀타임으로 더 고용해라. 그치 입주 가사 도우미로 고용을 해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힘드니까 아예 계약 결혼을 제안을 해요. 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죠. 형식적으로 어머. 결혼을 해서 날 그렇지. 써라. 그렇죠. 물론 자기도 말해놓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인지 알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잊어주세요 하고 이제 가려고 해요. 빠이빠이 다음에 또 일 하러 오니까 어차피 그때 만나자고 가요. 근데 다음번에 일하러 왔을 때 히라마사가 뭘 준비를 해놓느냐. 설마. 사실 프로포즈는 아니, 너무 그래? 난 반지 준비한 줄 알았는데. 반대야. 그건 너무 로맨스지. 이 방 좀 치워주세요. 열었는데 장미꽃이. 뭐야. 실제로 둘이 스친 시간도 얼마 안 되지. 집에 없을 때 하니까. 뭘 준비해놨냐면 사실혼 계약서. 계약서. 그치, 계약서지. 그렇지. 맞아. 계약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계약서를 써야지.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성격 설명해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미쿠리 씨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 뭐 도와드릴게요 이게 아니야.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서 어머. 자기가 분석을 해본 거야. 그래서 계약 결혼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 놓고 설명을 막 해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네 월급은 얼마고 시급을 따지면은 그 중에 집세는 얼마 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더니 나에게 이득이더라. 그러니 당신의 제안대로 계약 결혼을 합시다. 물론 여기에는 로맨스나 성적인 관계는 없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 철저하게 고용주와 종업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우스메이트 느낌? 실제로 계속 고용주라고 불러요. 물론 호칭을? 히라마사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할 때 뭔가 이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야. 대신 가족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껍데기를 씌운 거죠. 자, 미쿠리는 받아들입니다. 네, 받아들여서 두 사람의 계약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히라마사가 초식남이고 연애 경험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쿠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성격도 되게 적극적이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까지 연애가 성공적이지 못했을까? 미쿠리가 심리학 전공이야. 분석하는 분석해. 실험체였어. 피실험체였어.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자기 딴에는 사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는 목적인데 누가 막 나를 분석하고 해부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상담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지. 이러면은 근데 돈 주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 되는 사람, 소위 내 편인 사람들인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미쿠리와 사귀었던 사람들은 주제 넘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라면서 미쿠리와 헤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미쿠리가 가지고 있는 아픈 기억인데 근데 히라마사는 그동안 미쿠리가 만났던 사람이 좀 달라요. 일단은 고용주로서는 뭐 굉장히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든가 뭐 자기가 책임질 내용과 아닌 내용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피드백도 명확하고 추가 노동이 필요하면 시간의 근무까지 계산해서 완벽해. 됐어. 자, 괜찮은데? 고용주로서는 완벽해. 사람으로서는 어떠냐? 히라마사가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깍듯한 존댓말. 미쿠리상 계속 이렇게 존칭을 하면서 절대로 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 행동을 하지 않아요. 뭐 고용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건 하지 뭐 어디 청소를 어떻게 해주세요라든가 그런 건 하지만 다른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미쿠리가 자기가 스스로 주제 넘는 성격이라고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줘. 주제가 넘는다는 건 상대방을 아래로 보고 하는 말이다. 이 주제라는 그렇지. 이 전제가 주제라는 있는 건 거지. 그치. 자기는 미쿠리를 아래로 본 적도 없고 주제 넘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미쿠리가 약간 갑자기 날 존중한 넘어가지.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약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목성이고 연애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미쿠리가 그렇다고 막 감아버려서 홀라당 이렇게 할 수 있는 캐릭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로맨스가 달달하냐면 정말 한 땀 한 땀 조금씩 1mm씩 서로 접근해 가는 거야.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이 되게 보고 있으면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뭐 잠깐 확인을 했다가 따뜻한 말을 한 번 했어. 원래 생각나도. 그 다음에 내가 선을 넘었나? 또 몇 걸음 뒤로 가거든요. 또 이런 그러니까. 드라마는. 혼자서 계속 그걸 그러니까. 후회하고 머리 막 이불킥을 조심? 약간 이런다고요. 실제로 이불킥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오늘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게 혹시 저 사람한테 부담이지도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로는 어쨌든 상대방의 호감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서로가 가진 자격지심 때문에 자꾸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자꾸 브레이크만 밟는 거지. 위축되고. 이게 중요한 게 사실 허니와 클로버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서로에게 상냥해지는 걸 허락받는 거야.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호의를 베풀고 받는 것도 원래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일종의 어떤 합의가 합의가 되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걸 서로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진척이 안 되는 거지. 너무 조심스러웠어 서로. 그니까. 그래도 연애를 그나마 해본 미쿠리가 좀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답답해 죽을 것 그러니까 같아. 속도를 안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같이 살고 내가 연애를 누군가 하려면 너랑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렇지. 너가. 그래서 우리도 연애 감정을 공식적으로 키워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통념은 무슨 화분 기르는 것도 아니고.
용기를 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지가 뭐 책디를 좋아해. 그러면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고백을 하고 그럼 책디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은 뭔가 그날부터 1일 막 이러면서 뭐 감정적인 교류, 스킨십 이런 게 갑자기 한 번에 확 허용이 돼버리는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애의 시작이잖아요. 막 뭐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봐도 막 갑자기 그렇게 되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연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스며들듯이. 그치. 하나씩 연습을 해나가요. 연습이요? 정말? 자, 스킨십. 히라마사가 이걸 엄청 부담스러워요, 남자애가. 그러니까 그러면 미쿠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포옹을 해보자. 시간을 정해서. 무슨 나만 좋은 거 맞아. 그래서 아무리 목석이라도 근데 화요일로 딱 정해. 화요일에 재활용 쓰레기 버린 날이니까 연애하는 날. 그날 꼭 한번 안고 근데 포옹이 끝나면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서로 각자 잠자리로 근데 진짜 개학 연애답긴 하다. 그렇게 해요. 자, 이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지금 오지란 책디 표정이 딱 그런데 답답해 죽어. 답답해 죽는데 근데 너무 간지러운 거야. 알콩달콩하고 또 두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보면서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런 행복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힐링물이네요, 정말. 맞아, 힐링물이에요. 아주 유명한 짤도 있어요. 미쿠리가 히라마사를 귀여워하는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귀여운 건 최강이에요. 이거 혹시 이 짤로 본 적 없어요? 귀여운 건 최강이에요. 네. 검색하면은 짤이 엄청 나와요. 덕후들이 덕질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나 이런 사람들 짤 띄워놓고 이제 귀여운 건 최강이에요. 최고야. 이렇게 하거든. 왜냐면 멋있는 거는 안 멋있는 걸 보면 환상이 깨지는데 귀여운 건 최강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짤도 나올 정도고 이 드라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딱 이 귀여움이에요. 물론 이제 로맨스라는 게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련도 있고 감정의 굴곡이 있지만 절대로 완전 밑바닥까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은 로맨스에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긴 했지만 가사노동이란 무엇인가. 왜냐면 계약연애잖아. 그러니까. 집안일을 매개로 한. 사실 이게 되게 엄청나게 이 드라마의 중요한 테마고 이거를 어떤 친밀함에 기대서 착취하는 거.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그렇네요. 이 로맨틱 코미디에 녹여낸 거야. 거부한다 이거잖아요, 완전. 어마어마하게 성공적으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에 약간 센세이션이었어요. 드라마긴 하지만 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그런 감정 노동이라든가 가사 노동에 대한 문제들 이 유머러스하고 알콩달콩한 로맨스 스토리에 그런 메시지까지 담겨 있어서 되게 재밌고 의미도 의미 있습니다. 있는 작품. 네. 되게 요즘에는 한 번에 막 푹 빠졌다가 막 파탄지경에 이르러서 헤어지고 막 이런 로맨스들을 막 보다가 그렇지. 네, 지금 그렇지. 이거는 되게 속도감이 느린데 돌아버려, 진짜. 간질간질한 차근차근 한달까? 네, 좀 시간을 두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매일 조금씩 진도가 나가긴 하는데 그걸 보는 나는 미치는 거지. 진짜 학원 잘하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언제 식물짤. 돌이켜보면 돌이켜보면 보이진 않지만 그치, 어느 그치. 순간 보면 커져 있는 열심히 맞아, 표현하고 맞아. 있었다. 물은 계속 매일 줘야 되는 물을 줘야 거니까. 되고 그런 그런 작품이에요. 거죠. 그래서 마침 올해 초에는 코로나 상황이 반영된 특집이 나왔어요. 이 일본, 드라마가? 네. 일본 드라마는 그 신춘 스페셜이라고 연초에 한번 이렇게 유명했던 드라마들의 스페셜 작품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5년 만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 그것도 근데 재밌겠다. 저런 심지어 네. 이렇게까지 굉장히 일본은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그게 과연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랑과 연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것까지. 재밌네요.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나요? 마스크 쓰고 나오죠, 당연히. 막 재난지원금 신청했어, 막 이런 얘기도 시작해서. 자가격리하고.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보시면서 이 로맨스에도 굉장히 그 뭔가 달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제가 추천을 해봤고 책플릭스.